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6월에 있었던 모의평가 리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통계 발표 이후에 응시생이 가장 많았던 6월 모평이었는데요. 모의평가는 수능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응시생들은 시험이 끝난 뒤에 국어, 수학 모두 공통 과목은 쉬웠고 선택 과목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는 난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국어에 대해서 EBS 현장교사단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이었다. 공교육으로 기른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난도의 문항이 출제됐다. 신유형이나 낯선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종로학원 등의 일부 입시업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국어 영역이 조금 어렵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 난도와 비슷하다는 평가였는데요. 선택 과목인 미적분은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에게도 어려웠을 문제로 평가받는 미적분 30번에 대해서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 돼 있어야 풀 수 있을 문제다. 최상위권을 가려낼 수 있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1등급 비율이 10.94%로 쉬운 수준이었던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돼서 적정한 변별력을 유지했다는 평이었습니다. 또 사탐론 이야기입니다. 사탐론 전략 누가 웃을까요? 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탐 접수 비율은 59.7%로 지난해 51.9%보다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과탐 과목을 선택했거나 자연계열 학생이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소위 사탐론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 올해는 N수생 증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사탐론 증가로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또 수험생 학력 수준은 어떨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을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께서 사탐에서 1등급, 2등급 학생이 경고하기 때문에 사탐론으로 실패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공부 전략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 모평 끝나가지고 혼란이 많을 텐데 뭐 쉬웠냐 어려웠냐 난이도는 요 상태가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 뭐 수능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김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고3들 위주로는 수시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워낙 공고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여기서 갑자기 어려운 형태로 돌아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 정도 기준, 올해 요번에도 비슷하게 나온 거고, 뭐 그래서 그 난이도에 대한 의심은 일단 뒤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저는 수능은 거의 절대평가로 인지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가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못 해주길 바라거나 내가 했는데도 남들이 더 많이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수능 등급 컷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수능 등급 컷을 원점수로 추정한 겁니다. 그 원점수는 원래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원점수를 추정을 해보면 국어 화작의 경우가 1등급이 95점, 2등급이 88점, 3등급이 79, 4등급이 69, 5등급이 58이거든요. 언매가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이 92, 2등급이 86, 3등급은 77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점을 노리는 경우가 아니면 내가 최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학교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 몇 등급이 필요하냐를 봤을 때 현재 내가 2등급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75점 정도 수준이야. 그럼 2등급을 꼭 받고 싶어. 그러면은 75점이면은 대략 10점 정도 올리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항수로 치면은 한 3문제, 4문제 정도를 더 공략해야 된다. 얘를 가지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죠. 미적을 보니까 1등급이 88이고 2등급이 77이고 땡이네요. 땡으로 8땡, 7땡. 근데 그 다음에 69, 61 이렇게 되잖아. 그럼 현재 내가 70점인데 수학을 2등급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4점짜리 2개를 더 공략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틀린 문항들을 가져다 놓고 내가 득점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서 이거 2개를 더 득점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문항들을 공략해야 될 건지를 가지고 작전을 짜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해? 라고 하면 너무나 두렵죠. 왜냐면 맨날 내신만 하다가 범위가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능을 애들이 어렵게 여기는 1번이 범위가 넓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저는 작년도 기준으로 과목별 등급 컷을 다 정리해 놓고 그러면 내가 2개 더 공략해야 돼. 한 문제 더 공략하면 돼. 3문제를 공략해야 돼. 구체적인 득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자기 학습 전략을 짜고 일정한 시간을 이제 150일 남았잖아 아직. 충분히 투자하면은 뭐 사실 6평은 그거 하라고 사실 우리가 중간에 체크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탐론도 이거 보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사탐론 하면 언론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과탐에서 3, 4등급 아이들이 사탐으로 바꾸면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탐에서 생원, 화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생원의 경우 3등급이 39, 32야. 그러면 보통 30점대 아이들이 내가 바꿔서 45점 이상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이과 학생들이 사탐론에서 제일 많이 본 과목이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2등급이 41, 47이야. 견고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바꿨는데 저거를 넘지 못하면 바꾼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히 이 기사에서도 언급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확실히 뭘 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셨죠. 아까 그분이 언급을 잘하셨는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꾸는 게 계기가 돼서 원래 하루에 10분밖에 안 했던 탐구 과목 공부를 뭐 100분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학습량을 늘리는데 과탐할래니 깝깝하니 바꿔주시면 열심히 더 할게요.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왠지 바꾸면 되게 저절로 된다. 그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공부해 왔던 게 있는 친구들은 과연 이거 바꿔서 그 이상을 공부했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유행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도움이 될 건 아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올해 재수생들도 사실 사탐론이 꽤 있더라고요. 재수생도 55% 정도가 사탐이야. 그러면 결론은 사탐을 한 수험생들이 왕창 늘었죠. 근데 정원은 이과 정원이 사실 줄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늘어난 측면도 있고 무학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과의 컷라인이 사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냥 사탐하지 않고라도 공부를 더 해서 약간의 상승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꾸기 전에 작년에 몇 점이 몇 등급이었고 나한테는 몇 점이 필요한지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지 학습 전략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무리 과탐에 애정이 없어도 그동안 해온 거 어쨌든 제목이라도 들어보는 게 더 이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6평은 사탐론뿐 아니고 국어, 특히 국어하고 수학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수능에서. 그러면
국어 수학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몇 개를 더 득점하면 내 목표가 완성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6월 모평을 통해서 해야 된다. 특히 고3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에 허덕허덕해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기말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과거의 6평과 달리 최근 작년 올해 고3들이 보는 6평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중간 기말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이번 6평에서 아까 통계적으로 뭐 25% 정도가 오른다 그랬는데 뭐 저는 준비를 안 해서 그만큼 안 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 6평 기말 끝나고도 우리 아이들이 여름 방학조차도 수시를 어디 낼까 이런 데 그 수시로 뺏기는 어떤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잡는다면 충분히 더 많은 친구들이 수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6평 자체의 가치는 5년 전, 6년 전처럼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다. 난이도의 변동성도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라는 측면에서 꼭 개수로 득점 목표를 세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